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2019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근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죠. 근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강세장을 보이는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 정말 답답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남은 연말 주식시장 점검을 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그 가운데 가장 핫한 소식만을 준비했습니다. 김영 대표가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SK그룹이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벌써 다음 주면 12월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12월 알찬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연말을 앞두고 훈훈한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1월 29일 금요일 코스피 2087포인트, 코스닥 632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탐방을 통한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원 대표의 수익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대표는 지난 27일 신규 상장주이자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을 공략, 하루 만에 9%라는 확실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한송희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송희 대표는 반도체 검사기기 전문 업체 힘스로 단기에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말이면 주식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 바로 산타랠리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죠. 이 산타의 마법이 정말 통한 걸까요? 미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역대급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승을 즐겨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도 산타의 출현이 있었을까요? 2011년 이후 12월 코스피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2년과 그리고 2016년을 제외하고는 안타깝게도 12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2월은 어떨까요? 글로벌 증시 훈풍 속에 덩달아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증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12월 증시가 산타 랠리는커녕 자칫 크리스마스 악몽이 되지는 않을까 노파심이 드는 지금. 이번 주 수많은 이슈 속 저의 픽은 바로 연말 증시 좌우할 3대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파이브스타 두 분과 함께 연말 증시 양방을 좌우할 3대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MSCI 끝 외국인 투심입니다. 지난 26일 이제 MSCI 지수 재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MSCI 조정 이슈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장기화됐었잖아요. 네.
26일 종가 기준으로 MSCI 지수 편입 비율이 그날 종가 기준으로 조정이 이제 끝나는 거라서 27일까지는 사실 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7일부터 그러니까 27일 영향이 있던 그날까지 15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그 기간 동안에 3조 3,700억을 팔았습니다.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5월 달에 있었습니다. 5월 9일서부터 조정일 다음 날인 29일까지 외국인들이 3조 1,600억을 팔았고 그리고 8월에는 8월 1일부터 조정일 다음 날인 28일까지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거의 뭐 2조에서 3조 정도 팔았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뭐 그런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지금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성우 대표는 이제 앞으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MSCI 재조정이 끝났는데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세를 나타내니까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좀 더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연말을 맞아서 일부 외국인들의 펀드들에 대한 조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고비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바로 12월 중순에 세계 산유량의 10%를 차지하는 아람코에 대한 상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엮어서 볼 경우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이탈 자금 12월 달에도 초중순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연말 증시 향방을 좌우할 또 다른 변수도 확인해 보죠. 네, 바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입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소식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관련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천수답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장시장 한 30분 전에 발표가 났는데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지난 5월 달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지수가 뭐 확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홍콩 인권법은 사실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예. 하원에서 반대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서명을 거부한다고 다시 이제 저 의회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또 법안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문제였을 뿐이고 이게 통과가 됐을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제 좀 무역 합의 지나고 나서 했으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국과의 그런 어떤 이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몇 가지 이유는 일단 중국이 뭐 강력히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중 협상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얘기도 없었는데 중국도 아는 거죠.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중국도 아는 거고 트럼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서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그 시진핑 주석, 그 중국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홍콩 시민들에게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법안에 서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법이 또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내년 말부터 시행이 되고요. 제재를 할 경우 중국보다는 홍콩 시민들한테 피해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홍콩에 또 미국 기업들이 1,600개 이상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쉽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미중 무역 협상 사실 뭐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미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었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올해 안에 도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앞에서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홍콩의 인권 법안에 대한 솔직히 우려는 좀 있었습니다. 네네. 중국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오늘이었죠. 주 협약 업무업체인 상무부가 미국의 협상과 그다음에 인권은 별개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차 협상이 이번 연도 남은 기간에 안 되더라도 저는 솔직히 12월 15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12월 15일이 중국에 대한 180조에 대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180조에 대한 추가 관세 15%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것만 조금 딜레이 시켜 준다면은 뭐 1차 협상 타결이 안 돼도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연말에 맞아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안 할 수 있다는 조그만한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연말 체크해야 할 마지막 변수도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대주주 양도세 강화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는 큰손 개인 투자자 주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곤 하잖아요. 예, 현행 세법에 따르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목당 지분 1% 이상 또는 보유 총액이 15억 이상일 경우에 그 코스닥은 지분 2% 이상 그리고 15억 이상일 경우에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이 3억 이하일 경우에는 22% 그리고 3억 초과일 경우에는 27.5%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지분율은 같아요. 1%, 2% 똑같은데 보유 총액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10억 이상 가진 주주들한테는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나고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고요. 이게 보통주뿐만이 아니라 우선주도 합산이고 CB, BW 또는 펀드에 들어가 있는 그 펀드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 합산이 된다라는 얘기고 또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귀찮다 그냥 좀 팔아버리자라는 그런 물량들이 분명히 매년 나왔습니다. 특히 요번처럼 말이죠. 이게 강화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 1%, 2%, 15억이 아니라 계속 강화가 되는데 내년은 이게 3억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물량이 좀 대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우려가 분명히 있고 아마 좀 물량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그 연말 매도 물량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목별로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특히 단기 상승폭이 컸던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일부 대주주 회피 물량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그 이유는 많이 오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펀드들도 이제 수익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3분기부터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전혀 못 오른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연말 증시 양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브스타는 12월 상승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오른다고 전망이 되면 오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중립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이제 올해를 좀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유종의미.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올해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제 12월 달 들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MSCI 지수 리벌레이션이 마무리된 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12월 때 조금 어려운 장세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본다면 2100선이 금일 이탈됐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된 부분이 제일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바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여부 이 부분 그리고 아람코에 대한 상장인 때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9천억에서 1조 원 이상이 추가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때는 조금 어려운 장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호 대표도 연말 전략 세워주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현물 주식은 배당을 주죠. 근데 선물은 배당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게 한 2조 정도 들어오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차익 매수에 힘입어서 그래도 좀 양호한 선방을 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되는 부분, 그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제 완전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될 때 빠지는 종목들 12월 달에 빠진 종목들을 12월 말쯤에 한번 사서 내년 1월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친절한 연구와 해남 씨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친절한 투자 해법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뭐 첫눈이 내린 것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두 분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찬바람 불면 바이오 간다 했듯이 그 유행어처럼 그게 또 생각나고 또 하나는 요즘 겨울왕국이 오픈했어요. 투. 예, 그래서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역시 겨울에는 뭐지 해도 따뜻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좀 네. 방한 의리 뭐 내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패딩 뭐 이런 것들 롱패딩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저는요 뭐니 해도 바로 이 뜨끈한 호빵이 생각나는데 두 분은 호빵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배고파지네요. 아니 이렇게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날씨가 추워질수록 주목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식 궁금증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추울수록 더 뜨겁다. 지금은 겨울 수혜주 잡을 때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테마주가 있지만 특히 매년 또 철이 바뀔 때마다 계절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수혜라든가 그다음에 특징적인 이슈가 없을 때는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계절 테마주이기 때문에 또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또 같이 또 이런 겨울 관련주들 또 겨울 관련 그 기대 수혜주들에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도 겨울이 오기 전부터 겨울 수혜주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름하면 에어컨 같은 냉방 관련주들이 떠오르듯이 또 겨울 하면 난방 관련주가 떠오르는데요. 겨울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난방기구들을 보면은 뭐 경동나비엔, 신일산업, 파세코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홈쇼핑 관련주들 이제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네. CJ 뭐 E&M,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홈쇼핑 관련주들이 있고요. 의류 쪽에서 보면 FNF가 있고 뭐 휠라코리아 같은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이 있죠. 전기가스 하면 한전이라든가 뭐 대성에너지, 삼천리 같은 종목들이 있고 음식료 쪽도 아까 얘기했던 호빵처럼 네. 삼립식품이라든가 동서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겨울 수혜주로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겨울 수혜주들이 실제로 강세를 보였는지 궁금해요. 네, 뭐 앞서 김영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의료 그리고 뭐 전기가스, 음식료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의료 업종 경우에는 이제 성수기인 4분기에 어떤 그 실적 모멘텀까지 좀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뭐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좀 예외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리식품 등 식품 관련주도 역시 똑같이 좀 상승 추세를 좀 평균적으로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는 이 겨울 수혜주 하면 기억이 나는 게 또 재작년에 롱패딩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롱패딩은 샀었는데 관련주는 못 사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두 분은 겨울 수혜주 매매한 경험 있으세요? 아, 예, 있습니다. 그 휠라코리아 역시 패딩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네. 여름에 미리 좀 들어갔습니다. 8월 10일 여름에 32,000원에 매수를 했다가 겨울에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겨울 11월 14일 날 55,000원 선에서 매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겨울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 겨울 수혜주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뜨끈뜨끈한 호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호빵으로 들어주세요. 호빵으로. 네. 둘 다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아무리 그 겨울 관련주라고 그래도 다 가는 건 아니니까 실례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보일러 관련주니까
17년에는 멋지게 상승을 했지만 18년에는 하락을 했어요. 또 요번 19년도에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년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주변 여건들도 다 따라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겨울 관련주들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은요?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테마 말고는 뭐 접근할 수 있을 뭐 거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국내 증시가 10월 달에는 시총 상위, 뭐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홍콩 리스크,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다시 한번 재격화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맞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오히려 역으로는 다시 이런 테마에 더욱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위치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옥석을 고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전통적인 겨울 수혜주도 있고요. 또 매년 새롭게 주목을 받는 수혜주 역시 등장을 하곤 하는데 올해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겨울 수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주들 중에서 한전이나 한전 KPS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겨울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 그 실적 악화 때문에 고생을 했던 종목인데 그것 때문에 낙폭과대가 많이 됐어요. 거기다가 원가 하락이라든가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서 이제부터 상승 기류를 타는데요.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전의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28,000원이면 앞으로 한 35,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 지금 한 35,000원 선인데 4만 원, 4만 5천 원까지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테마는 좀 이슈가 많을수록 또 중첩될수록 더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 계절성 그 테마주에 벗어나서 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계속 좀 이슈는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겨울철이 되면 또 미세먼지가 또 문제 심각성이 심해지는 걸 좀 감안하면 미세먼지 관련주에 계속 뭐 위닉스라든가 그다음에 모나리자 등 이런 관련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주식 격언에 밀짚 모자는 또 겨울에 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때요? 저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려요. 예쁩니다. 예쁘나요? 네. 아니 앞서 우리 김영구 대표님께서 겨울 수혜주를 여름에 미리 사서 수익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지금이야말로 여름 수혜주를 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수혜주를 다 훑어봤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지금 신일산업이나 SCD, 파세코, 에센테크 그리고 조금 전에 허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위니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패턴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고 있는 라인이고 앞으로 상승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봄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내 계좌는 시베리아 벌판같이 춥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겨울 수혜주 성공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모든 테마주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테마는 테마로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뭐 실적이라든가 뭐 수급 등 좀 실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 뭐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그 포트폴리오에서 20%는 절대 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때도 중장기보다는 단기로 빠르게 자르고 다시 한번 뭐 반복 매매를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 수혜주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은요?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곧이어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친절한 영구와 해남 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친절한 영구와 해남 씨 두 분과 함께 겨울 수혜주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김호영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SK케미칼입니다. 최근 SK그룹의 의약품들이 연이은 쾌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SK바이오팜에 이어서 SK케미칼까지 호재가 또 이어졌죠. 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에스코프리를 FDA의 승인을 시판 허가를 받은 후에 SK케미칼이 바로 붙이는 치매 치료제죠. SID710
이제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9개국에 진출한 상태고요. 24개의 제약사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원드럼 패치라는 브랜드로 2014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케미칼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별점 4점을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바이오주의이기도 하고요. 대기업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금 SK그룹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27년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뭐 성과를 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성과가 지금 어쨌든 가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은 이런 성과에 지금 스타트를 끄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첫 상한가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치매 인구가 3배 정도 급증할 것이다라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 하면 반도체, 통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올해는 바이오 분야에서 또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 SK그룹이 이제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확보했다고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그 집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쪽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성공을 했다. 삼성그룹도 역시 삼성전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은 것처럼 SK도 바이오 쪽으로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바이오팜의 뇌전 신약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는데 이 SK그룹의 이 성과가 그대로 고스란히 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센트럴모텍입니다. 이 센트럴모텍이 이번 주 상장과 함께 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 센트럴모텍 어떤 회사인가요? 네, 좀 생소한 회사이실 겁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기업 소개를 좀 해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볼스크류와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BMW와 GM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력과 생산성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최근에 이제 이 주가 상승 흐름을 통해서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센트럴모텍의 상승 기세 계속 이어질까요?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별점 3점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승 흐름이 보통의 상승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점상이라고 그러죠. 시가가 상한가로 붙어버리면서 3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뒤에 이틀 동안 지금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로 본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신규 상장주는 첫날 물량이 거의 다 소화되고 한번 추세를 정하면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이제 한 번에 일방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와 탄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센트럴모텍처럼 증시 입성과 함께 또 급등세를 연출하는 새내 기주가 많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뭐 신규 상장주 투자 노하우 또는 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죠. 신규 상장주들의 랠리가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당일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상장 전에 기관들의 공모 청약률,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장 당일날 시가가 공모가 대비 몇 %에서 시작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일단 상장하는 날 공모가 대비해서 100% 이상, 100%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상장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 정도 이내에서 시작한다면 관심권에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한 택진이 형의 야심작이죠. 이 리니지2M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주가는 좀 약세를 나타냈어요. 뭐 많은 유저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저도 게임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기대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구글 매출 몇 위를 하느냐, 1위를 언제 하느냐가 더 궁금한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미 사전에 주가에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출시 당일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까요? 이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을 주셨는데 혹시 리니지 유저라서 이렇게 높게 주신 거 아니에요? 모바일로 전환된 다음에는 하지는 않았는데 네. 원까지는 제가 또 직접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매력이라든지 이 게임의 인기도를 제가 스스로 체감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글 매출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리니지 2M이 2 모바일이 이제 1위를 할 것이다라고 다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리니지 그동안 뭐 여러 논란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매출에 대해서는 성적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만큼 베스트셀러에서 스테디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저 대부분이 구매력을 어느 정도 갖춘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겨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게임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 게임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이미 가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게임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과 엮어서 함께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이 게임주들의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조금이라도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했던 기업들은 앞으로도 주가 강세가 조금은 적어도 1월 달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한송희 대표의 미리 만나보는 2020년 성공 전략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의 한송희 대표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올해는 반등을 시도하는 1년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하락으로 남은 한 달의 수익률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202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톡방만 제대로 봐도 성공 투자가 보인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내년의 시장은 올해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승을 시도하겠지만 반복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차트와 같이 이미 2년간의 충분한 조정으로 낙폭 과대한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잘 선별하여 바닥에서 장기로 접근하면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세 상승이 아니라면 투자 기간을 짧게 잡아서 작은 수익이라도 누적시켜 나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장기와 단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2020년의 수익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전략에 이어 유망 섹터를 전해드릴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IT 주도주의 귀환입니다. 우선 반도체의 반등이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놓치지 말고 관련 종목들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OLED 업종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내년 투자 사이클이 시작됨에 따라 분명한 실적 성장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옥석 가리기입니다. 앞서 2020년 반도체 그리고 OLED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종목명은 가려놨지만 관련주 가운데 하나로 내년 실적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가격에만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과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저희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핵심주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성공 전략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똑똑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의 핵심주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12월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떨까요? 혹시 증시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월초라서 네. 11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 지표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 일정이 발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조금 나왔었습니다. 아직 이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 성사가 된다면은 협상이 한 걸음 다가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MSCI 이벤트 종료 이후에 금액은 좀 줄을 걸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까지 17일 연속 순매도니까 뭐 해도 참은 달도 참은 기울다시피 뭐 이 정도면은 다음 주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 규모를 줄이고 매수로 돌아올 그런 어떤 반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무역 합의의 변수를 제외한다면은 뭐 2,100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2,100 이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짐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5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성호 대표 AS 종목입니다. 슈프림합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주로 선정을 해드리고 단숨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잖아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기관들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29,500원은 물론이고 중기 목표가 32,500원에 50원 모자른 32,45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오면서 목요일 날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다시 좀 회복은 됐습니다. 루머로 그쳤을 뿐인데요. 저는 27,000원대면은 제공량이 가능하고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500원 정도면 제공량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 AS 종목 확인해 볼까요? 바로 네오위즈입니다. 추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지난 방송을 통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어닝 쇼크였다. 그러나 분명히 4분기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15,000원 중심대에서 바닥을 만든 이후에 이번 주죠. 17,400원까지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돌파했던 18,000원 선 요선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상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16,000원과 15,000원 다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제 바닥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18,000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호영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라운피플이죠. 역시 추천 이후에 단숨에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네, 목표가 도달하고 이제 26,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시장이 하락함과 동시에 약간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단기간 상승폭이 좀 너무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이 다음 목표치는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6,500원을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동일하게 2만 원 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놀라운 적중률과 또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김호영 대표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네, 다음 주죠. 다음 주 12월 7일 여의도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투자 노하우뿐만 아니라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의 분석까지 함께 곁들여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KMW입니다. 5G 관련주.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통신업체들에게 MMR이라고 해서 다중입 출력 장치하고요. 소형 기지국 장비인 RRH 그리고 필터, 안테나 뭐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5G 관련주입니다. 올해만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9월 달에 이제 불공정 매매 얘기가 좀 나오면서 떨어졌고 이후에 3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 뭐 그러면서 고점 대비 지금 한 45%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의 뭐 반토막 난 상태인데요. 이제 그러나 내년에는 이제 그 올해 우리나라의 5G 구축이 어느 정도 됐다면요. 이제 중국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일본, 하반기에 미국 이렇게 5G 구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출을 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노키아 의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일본의 후지츠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데 시스템 관련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내년의 매출은 1조 1,333억으로 올해보다 한 53%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2,307억으로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내년 실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보면 PR이 지금 9.9배 정도로 굉장히 싸진 상태고요. 11월 초까지 하락세 보였지만은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45,700원에서 46,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51,000원. 중기 57,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4,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아톤. 네. 아톤입니다. 1999년이 있죠. 설립된 핀테크 보안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제공업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죠. 바로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본격화되면서 매출에 대한 신장이 기대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참 번거로웠습니다. 뭐 돈을 붙이거나 뭐 할 때 공인인증서라든지 OTP 카드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인증 서비스, 다시 말해서 지문 인증이라든지 핀 번호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보안이라든지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바로 동사인 아톤과 영국이죠. 트러스트 존 뱅킹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반주 매출액이 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0억 정도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오픈뱅킹이 실시되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이 매출이 배 이상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매출액은 내년이죠. 전반적으로 564억 정도, 특히 영업이익은 무려 16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이 됐을 때 상장 다시 말해서 공모 가격이 43,0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서로 경쟁률이 붙었는데 수요 예측에서 무려 81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저가 메리트가 작용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운봉이 큰 모습이지만 42,000원 이하권에서 매수에 들어가겠고요. 1차 목표는 46,000원. 그리고 일단 선조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39,500원 리터시는 선절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SK케미칼입니다. 앞서 투자 별점에서도 높은 점수 주시더니 또 핵심주로 갖고 오셨네요. 네, 핵심주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점을 4점을 드렸는데요. SK그룹 소속으로 화학 에너지 사업을 주관하는 그린 케미칼 사업과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의 분야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등이 연이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 케미칼까지 이 급등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 FDA 승인을 받은 붙이는 치매 치료제 SID710이라는 이 치료제 덕분에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파킨슨병 치료제죠. 온젠티스 캡슐이 국내 시판을 허가를 받으면서 여러모로 이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인 SK 디스커버리와 함께 이틀 전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이틀 동안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간의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놓을 수 있는 매력이 좀 더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 72,200원이었는데요. 7만 원 이하권 또는 7만 원 전후 가격이면 충분히 이제 시작을 해보실 수 있는 단계일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한 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Woo.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not?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이 안정투자형 로봇은 바이오주로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바이오로 9%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또 JW 중해제약으로 5%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당일 매매로 5%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수익 올리기 녹록지 않은 힘든 장세가 이어지면서 남은 한 달이라도 반등장이 펼쳐지길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12월 시장도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필살기와 함께 수익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한 해를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